사회 정치인들 보면 최다 법대 출신. 우리의 운명을 자꾸 이 법대 출신들한테 맡겨야 되는 뭐 고시 출신, 아니면 언론인, 아니면은 뭐 시민단체. 이런 사람들이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는 거 아니냐. 선생님,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. 해외에서 이제 뉴스도 보고 우리나라도 다른 분야 보게 되면은 어떤 분야에 대표되는 분들이 나와서 의견 같은 거 얘기해주고 이런 것들을 많이 봤거든요. 항상 그런 게 찾아보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. 그런 분들이. 일론 머스크도 대표적으로 그런 경우. 너 일론 머스크 되게 좋아한다. 네. 어쨌든 뭐 제가 취향이니까. 네. 이름은 기억나는 게 그분들인데 이게 기계 쪽에서는 어떤 딱 떠오르는 대표하는 분들이 좀 없는 게 아닌가. 그러니까 리더가 없다 이거지? 그렇죠. 맞아.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자네가 궁금해하는 거 갖다가 이렇게 좀 간략하게 표현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멘토라고 하잖아. 그렇죠, 멘토. 그러니까 우리 기계 분야에서 지금 현재 멘토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있는가? 그렇죠. 이분들이 무슨 얘기를 딱 해주면은 그 인사이트도 주고 깨달음을 주는. 근데 그런 거 없는 것 같아요. 근데 그런 부분은 사실 나도 좀 많이 아쉬워. 나도 아쉬운 부분이기는 해. 우리나라를 딱 우리나라만 국한해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기계에 그럼 떠오르는 사람이 없잖아. 제가 모르는 게 아니죠. 없어. 나도 없어. 나도 없고. 근데 이제 내 세대하고 우리 반장 세대하고 이제 반장보다 어린 누구 광태? 근데 어쨌든 보고 있으면은 나는 그래도 그 선배님들이 같이 그 회사에서 근무했던 우리 선배님들이 좀 날카로우셨어. 그리고 엔지니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정체성도 갖고 있었고. 그러니까 난 그분들한테 배웠기 때문에 그래도 좀 좋은 선배님들 많이 만났다. 난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. 내 삶에 대해서. 이분들이, 그러니까 그분들은 정말로, 야, 엔지니어는 일을 이렇게 해야 돼. 말로 한 게 아니라 자기들 이렇게 살았어. 삶으로 보여준. 그냥 그렇게 살았고, 일을 그렇게 하셨어. 그리고 뭐, 그분들도 똑같아. 지금 우리가 하는 얘기, 우리 뭐 댓글 올라오는 거랑 똑같아. 일은 죽어라고 하고, 나중에 책임질 일은 이렇게 싸들고 오고, 그거 해결하고 나면은 박수는 이상한 사람이나 옆에 있는 부서가 받고, 그리고 우리는 뭐 영업부나 그 다른 생산관리나 이런 데서 생산기술 이런 데서 이번에 뭐 설계 너무 고생 많았다. 거기서 그냥 한마디 해주면 그냥 그걸로 해 하고 있고. 그랬었어 우리도. 근데 이제 그래도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엔지니어는 이렇게 일을 해야 돼. 뭐 이렇게 약간 보고 배운 그런 게 있었단 말이야. 그래서 그분들이 보여줬던 그런 모습들이 물론 이제 안 좋은 모습도 있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 반장만 하더라도 그런 멘토를 본 적이 아마 없을 거야. 멘토라고 하면은, 그러니까 굳이 멘토라고 하면 뭐 나 정도? 근데 나도 지금 어떻게 보면 현업을 나와서 다른 일을 하고 있고. 뭐 우리 후배들은 더 하지. 아무래도 더 할 거야. 그래서 그 부분은 나도 많이 아쉽고, 물 흘러가듯이 내가 배운 거를 애들한테 이렇게 전해주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곳곳에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, 나도. 그럼 이제 왜 그렇게 됐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, 그냥 이거는 우리 기계만 국한된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그런 것 같더라고. 우리나라 이제 어떤 산업계, 그 다음에 이제 그 노동계 이렇게 입장에서 보면은 중간 관리자들이 뭔가 자기들이 배우고 이렇게 한 거를 갖다가 밑으로 흘려내버리지를 않으니까 그 문화가 크게 보면 두 가지야. 하나는 내 자리 지키기. 애들한테 알려주면 애들이 날 따라잡고 내 모가지를 쥐고 흔들 거다. 이제 이런 잠재적인 어떤 그런 인식? 있을 수 있어. 그렇죠. 나도 뭐 그런 생각 안 해본 건 아니니까. 나도 광태한테 모든 걸 다 알려주면은 언젠간 제가 나한테 내 모가지 잡고 흔들 거야. 안 그래도 흔드는데. 안 그래도 내 모가지 잡고 흔드는데. 그럴 수 있다. 이런 위협감을 느낀 적이 있었고. 그냥 그런 거야. 그러니까 밑에 애들이 이제 빨리 치고 똑똑한 일이 워낙 많이 들어오니까 이제는 무서운 거지. 이제 그게 한 가지가 있을 수 있고. 자리가 점점 좁아져. 위로 갈수록. 그렇죠. 그러니까 위로 올라갈수록 사람이 내가 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질 거 생각하잖아.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. 근데 실제로 우리 엔지니어들 같은 경우는 분야가 점점 좁아져. 대신에 깊게 해야 돼, 일을. 우리는 그래. 내가 뭐 다른 분야는 모르겠지만 우리 기계 쪽은 그런 것 같더라고. 하다 보니까 뭔가를 이렇게 내가 우리 후배들한테 뭔가 보여주고 전달해주고 싶어도 얘네들이 그걸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는 경우 너무 많은 거야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주고 싶어도 못 듣는 경우가 있는데, 어쨌든 난 그 두 가지가 요소라고 생각을 하거든. 내 자리를 지켜야 되고, 내가 그런 여력이 없고, 그 두 가지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, 이 부분은 좀 개선이 돼야 돼, 사실은.
우리 기술 쪽은. 왜냐면은 기술 전수나 경력이 이걸로 다 가는 게 아니거든. 이거 뭐 말로 한다고 다 가면은 그냥 3년씩 떠들고만 있으면 애들이 막 와 우리 선배 우리 뭐 부장님 캡이에요. 우리 과장님 짱이에요. 뭐 이럴 거다 아마. 근데 요즘 말 많이 하는 위에 선배 좋아하는 애들이 있냐? 없죠. 없잖아. 그리고 안 그러면 문서. 네. 문서 야 요즘 뭐 챗 GPT가 일은 다 하다만 보니까. 그렇죠. 뭐 회사 뭐 그 무슨 뭐 매뉴얼도 그 챗 GPT가 만든다고 하대? 요즘 뭐 거의 뭐 그러니까 뭐 만들고 문서 만들고 이런 건 대부분 뭐 다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것들도 보니까 이제는 문서로 뭔가 전달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.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뭐 노하우나 우리가 어떤 갖고 있는 기술을 전수한다는 거는 사실 한계가 있는 거거든. 제일 좋은 건 맨투맨이야. 도제관계라고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이 있어. 그 정말 값어치 있는 좀 부가치가 높은 기술은 사실 그렇게 전수가 되는 경우가 더 많고. 그래서 나는 지금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이제 막 들어가서 주니어라고 하면 이제 초급 이렇게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우리 선배를 통해서 내가 뭔가 좀 배우고 싶다. 그런 선배가 만약에 있다 그러면은 그 선배들을 좀 이렇게 옆에서 부스팅 해주는 것도 필요해. 예, 그게 뭐냐면은 자꾸 이 사람들을 위로 좀 올려줘. 밑에서 받쳐줘야 돼. 그게 되게 커. 이 사람들이 좀 그리고 잘 되면 그 잘된 분은 또 밑에서 챙기고 상부상조하는 거. 그렇지. 좀 그렇게 가야 돼. 근데 우리들이 좀 엔지니어들의 좀 단점이 뭐냐면 이거는 이제 내가 캠페인성으로 얘기를 할게. 우리 기계 엔지니어의 단점이 뭐냐면은 같은 엔지니어가 아니면 인정을 안 해. 그러니까 나도 예전에 이거 내 경험을 얘기할게. 내가 모시던 부장님이 임원으로 그냥 가실 거냐, 그러니까 회사에 임원으로 갈 거냐, 아니면 엔지니어로서 계속 고문이나 기술 고문 이런 쪽으로 갈 거냐, 이제 그 두고 고민을 하셨던 적이 있었거든. 근데 내가 그때 그분한테 그랬어. 임원이 되는 건 아니지 않냐, 어떻게 엔지니어가 우리를 버리시려고 하냐, 막 이랬는데 지금 생각하면은 내가 정말 잘못한 거야, 그거는. 그렇다고 그분이 내 말 들으신 건 아닌데, 봐봐, 나도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랬잖아. 엔지니어 중에서 정치인이 나오는 게 나쁜 건 아니란 말이야. 지금 내가 생각했을 때는. 근데 현직에 있을 때는, 이거 우리 버리는 거 아니냐, 이런 생각이 들었단 말이야.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, 우리들도, 우리 기계 출신, 엔지니어 출신 정치꾼이 나오는 거를 좀 도와주자고, 이렇게. 키워야 되네요. 그렇지. 이 사람들이 그렇게 갈 수 있게 도와주고. 근데 물론 이제 그분들이 정치인이 돼서 우리를 봐준다는 보장은 없어. 그냥 정치하시고 그냥 우리는 싹 잊어버리고. 그렇지. 이제 우리 이용만 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, 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. 왜냐면 한 명도 없잖아요. 없어. 왜냐하면은 사실은 말했잖아. 우리는 항상 2인자라 잘해야 2인자야 기계는. 우리는 절대 앞에 서가지고 막 스포트라이트를 직접 받는 그런 직업이 아니란 말이야. 그랬다 큰일 나. 우리는 그랬다가는 책임을 우리가 다 져야 돼. 우린 뒤에 숨어 있어야 돼. 우리 엔지니어들은 숨어가지고 앞에서 정치꾼들이 이렇게 하는 거를 도와주고 우리한테 좀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. 그러니까 자꾸 옆에서 밑에 있는 사람들이 받쳐줘야 돼. 그러니까 엔지니어가 정치꾼이 되려고 그러면은 사실 위에서 끌어주는 것도 있겠지만 그 사람의 역량이겠지만 밑에서 받쳐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. 그러니까 좀 이렇게 밑에서 받쳐주고 좀 정치인들을 좀 키워내자고. 자꾸 위에다만 얘기하지 말고 우리 있는 사람부터 올려주자고. 그리고 우리 쪽에서 올라간 사람들이 이제 정치꾼이나 정치인이 되더라도 좀 이렇게 좀 지원을 해줘야지. 하나둘씩 늘리는 거예요. 이제 왜 그러냐면은 이게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참 우리의 단점이 그거거든. 같은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를 이해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거든. 알아도 못하는 경우가 있고,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물론 있고.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아쉬워. 그래서 나는 예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지만 그 미국의 그 배강국 출신 시의원, 상원의원 있잖아. 예. 하원의원. 예, 국회의원. 거기 문화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는 내가 말했던 이런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? 그 사람이 혼자서 자기가 잘된 게 아니라 누군가 지원을 받아서 됐을 거 아니야.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그 자리까지 올라간 거 아니야.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죠, 우리도. 만약에 그런 사람이 전 세계에 한 명도 없다 그러면 막 원래 그런가 보다 하지만 있잖아요. 미국에 저도 영화 봤거든요. 있어. 실제로 엔지니어 출신 정치인들 많아. 다 외국에 나가면은 굉장히 많아. 그리고 뭐 엔지니어 출신뿐만 아니라 뭐 자동차 세일즈 하셨던 분이 그 네덜란드인가 호주인가에 보니까 자동차 세일즈 하셨던 분이 거기 또 의원이야. 근데 그분이 했던 그거 중에 하나가 주차 관리.
주차 그 시스템 이렇게 하고 뭐 그런 얘기도 있고 하는 거 굉장히 보면 잘하시겠다.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목소리 나와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정치인들 보면은 그러니까 이건 정치인 사회가 아니라 사회 정치인들 보면 죄다 법대 출신 이따금씩 의사 출신 이런 분들밖에 없으니 뭐 우리의 운명을 자꾸 이 법대 출신들한테 맡겨야 되는 아니면 뭐 고시 출신 아니면 언론인 아니면은 뭐 시민단체 이런 사람들이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는 거 아니냐 이건 아니지. 한 유명한 의사 한 분도 이제 그런 거 갖다가 열변을 토하신 적이 있죠. 그래? 그래서 나는 좀 이 영상 우리 보고 있는 분들 우리 같은 기계인들도 좀 그런 부분에 대한 네거티브 하지 않게 그러니까 좀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자꾸 이제 키우자. 왜냐면 여기서 내가 막 떠드는 거하고 정치인이 어쨌든 그 목소리 낼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딘가에 가서 행정적으로 떠드는 거하고 또 다른 문제잖아. 하다못해 뭐 법안이라도 뭐 상정할 수도 있고 그렇지. 이러면은 그런데 난 그렇게 생각해.